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한의사,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마성 원장님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가 무릎이라고 했는데요. 양재원 원장님, 무릎을 많이 쓰지 않아도 이런 골반의 각도나 다리 모양들에 따라서 관절염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무릎뼈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대퇴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를 경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퇴골은 고관절, 골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경골은 밑에 발목 관절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골반의 각도에 의해서 이 대퇴골의 각도가 이렇게 변하고요. 그리고 발목의 각도에 의해서 이 경골의 각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뼈가 휘어지진 않는데 이 각도들이 골반에 따라서 발목 관절에 따라서 그 각도가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대퇴골과 이 경골이 이루는 각을 생겨서 세로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르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 틀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이 각을 Q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Q각의 크기에 따라서 무릎이 안쪽에 아플 수도 있고 바깥쪽에 아플 수도 있고 이런 통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Q각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10도에서 12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14도에서 16도 정도가 정상입니다. 근데 Q각이 20도 이상 벌어진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각이 증가하게 되면은 외반슬 X다리라 그러고요. Q각이 감소하게 되면은 내반슬 O다리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Q각을 이용해서 점프를 한다든지 달릴 때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Q각이 좁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깥쪽 무릎이 손상될 확률이 이렇게 높고요. Q각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이렇게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넓은 골반 때문에 남자분들보다 이렇게 출산 때문에 골반이 좀 넓지 않습니까? 넓은 골반 때문에 Q각이 굉장히 좀 큰 경우가 많습니다. Q각이 커서 여기 내측의 무릎의 손상이라든지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이런 내측 무릎의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인해서 골반의 구조 그리고 골반의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Q각 때문에 이런 관절염이 쉽게 올 수도 있고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분의 원장님들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한의사,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00-4959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과 비교가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원 원장님,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증상을 말하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다발성 관절염이 그 하는 원인 불명의 어떤 관절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군데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 쪽에서만 염증이 있다가 이것이 점점 연골이라든지 뼈까지 염증이 침범을 해서 그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관절의 파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인은 특별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기전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서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면역 세포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우리 이렇게 군인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뒤를 돌아서 국민들한테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증상을 이렇게 보면요. 관절 안에 활액이 이렇게 차면서 그 관절에 부종이 생기고요. 그리고 관절의 통증, 그리고 열감, 발적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최근에는 감기만큼이나 이렇게 흔한 질병이 되면서 관절염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글루코사민 얘기도 많이 들려요. 양재원 원장님,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글루코사민이 예전에 최근 몇 년 전에 글루코사민이 굉장히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글루코사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나 건강보조식품계에서 서로 이렇게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글루코사민 단독으로 어떤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좀 그 효과가 조금 많이
좀 단독으로 어떤 관절염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했다든지 아니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했다든지 그런 효과는 조금 뭐 미미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관절염의 단독 치료 효과는 조금 없었다라는 이렇게 논문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글루코사민 자체가 그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을 치료할 때 이런 보조식품으로서 어떤 관절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보조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뼈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음식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그런 뼈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이렇게 그 뼈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런 비타민 D는 우리가 생체에서 자연적으로 그 뭐 재생 흡수되는 것보다는 우리 햇빛을 받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D를 위해서 야외에 나가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햇빛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뼈 같은 경우는 근육이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 붙어 있어서 그 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뼈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걷고 운동하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휠체어를 잡고 이렇게 혹은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보행 보조기를 잡고 걸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이렇게 물 속에서 뭐 이렇게 에어로빅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중 그렇죠. 에어로빅.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 속에서 걷게 되면 무릎이 좀 덜 아프기 때문에 이런 물 속에서 걷는 동작들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또 요즘 이렇게 헬스클럽 가보면은 무릎이 아프셔서 뒤쪽에서 이렇게 뒤로 걷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뒤로 걷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